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민생은 아랑곳 없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중요한 국정감사 시기에 허송 세월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언론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박원순 전 시장, 이재명 의원이 관련된 비트코인 수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명확한 사실인지 불명확한 사실인지는 저도 모릅니다만은 미국 출장과 겸해서 뉴욕 지방검찰청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이제 국제 금융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았습니다. 최근에 요즘도 그럴 거예요. 뭐 한 3년 전부터 해외 프로바이더들이 SBLC나 이런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발행할 때 결제 방법을 비트코인을 종종 요구를 합니다.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뱅크 인스트루먼트의 이충피라든지 또 이런 쉐어링에 관계된 것을 지불한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비트코인으로 뱅크 인스트루먼트가 이슈될 때 이충피라든지 이런 것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프로바이더의 어카운트로 보낼 경우에는 프로바이더들이 비트코인을 요구를 합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냐? US 달러로 움직이는 것은 다 전부 다 그 FED의 그 망에 다 걸리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슝을 해주는 그 피를 받는 것도 수입이 늘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세무관계나 이런 데서 이제 추적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도 있고 뭐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편리한 점이 많지요. 어떤 그 브리셀의 스위프트를 경유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거의 200만 불의 이상의 US 달러는 100% 미 연방은행에서 다 컨트롤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무역 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지요. 근데 심지어 이제 한국에서 뭐 10조니 몇 조니 은행에서 해외로 나가는 그 금액이 아니습니까? 그를 금융감독이나 어떤 그 관련된 오소리티가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늦어지는 것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. 왜냐? 은행과 은행 간에 보내진 금액들은 이 다 스위프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103 스위프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기억이 남아납니다. 그래서 좀 더 성의를 갖고 이 스위프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있으면은 뭐 10조든 100조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행방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.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국제 금융도 제대로 가려고 하려면은 이 우리나라 안이 깨끗해야 됩니다. 그게 결국은 국가적인 브랜드거든요. 국가의 브랜드는 결국 크레딧 아닙니까?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 해외와 그 거래를 할 때에 우리들은 일반인들은 그 LC를 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뭐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는 하나의 그 컨포메이션 레터라든지 뭐 일단 물건을 사준다는 어떤 서티피케이트가 정확하면요 LC가 없이도 바이더라고 이야기가 다 되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.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브랜드거든요. 삼성이 갖고 있는 크레딧의 브랜드란 말입니다. 그런데 이 한국 내에서 이렇게 뭐
정치인들이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의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돌출만 되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 것 같으면은 그거 역시 국제 금융을 움직이는 한국의 위치, 한국의 브랜드가 굉장히 저하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그러죠. 김의겸이가 엑스맨이냐? 왜? 본인은 이 집권 여당이나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가지고 타겟 수사를 한다는 데서 너 책임지겠느냐?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가 묘하게, 왜냐? 묘하게 꼬인 거예요. 왜 꼬였느냐? 김의겸 의원 자신이 비트코인의 어떤 이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이는 그 플로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이 꼬여버린 거예요. 어떻게 뭐 자당의 의원을 향해 가지고 자살골을 넣을 리가 있습니까? 자책골을 넣을 리가 있습니까? 득점골을 넣어야 되죠. 그래서 아주 이게 이제 우리 전국이 재밌게 된 거예요. 이건 대장동 사건보다도 더 큰 아주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.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뉴욕 지방 검찰청에 이제 갔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대략 드러났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이나 박원순 전 시장이 비트코인의 대북 송금에 연관이 돼 있다는 이런 이제 루머가 이제 수위로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김의겸 의원으로 봐서는 좀 억울하죠. 말이 꼬이다 보니까. 그리고 어느 인터뷰에 나가서도 이 부분을 피하는 것 같아요. 그러나 당당하게 다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말로 비트코인으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죠. 그래서 이런 유언비어나 루머가 아니라 이것을 당국은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. 이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.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캐시로 돈을 보내는 방법하고 비트코인으로 보내는 방법 상의 차이가 무엇이냐.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굳이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목적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데 돼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이런 데에서 수사를 해야지 이것을 어느 쪽도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다. 마찬가지거든요. 우리가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가짜 뱅크 인스트루먼트 때문에 억울하게 그 검찰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M이라는 외국인이 가짜 그 SBS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건넸어요. 건넸는데 한국의 수사기관이 이 M이라는 외국에서 건네준 그 프로바이드에서 조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하지를 못합니다. 예. 수사 역량도 모자랄 뿐더러 이 복잡한 뱅크 인슈 과정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내법에 의해서 국내에 이것을 만진 사람들만 어떠한 피사실을 적시해서 기소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억울한 데 생기게 되죠. 왜? 자기가 모르고 뱅크 인스트루먼트 가짜를 만진 사람하고 어떠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뱅크 인스트루먼트 만진 사람이 있고 또 제3자에서 이용당한 사람들 이런 것을 가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지식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제 억울한 피의자를 이제 만드는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꼭 이제 김의겸 의원의 경우가 다 이런 거거든요. 지금 이재명 의원이 그 우길기 논쟁을 했지만은 친일이냐 뭐 친일파가 아니냐 참 이런 것도요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저는 뭐 집안에 독립투사로 지내시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동거방에서 경찰들에게 사살당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빨갱이 취급을 받아오다가 한 20년 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자살된 그 자리에
사살된 자리죠. 사살된 자리에 이제 그 독립투사비를 이제 세우게 됐어요. 참 보면은 그럼 그 독립투사비를 세울 때까지는 이제 빨갱이 소리 들으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.1 논쟁이란 이 부분도 굉장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지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아무렇게나 이제 말을 던지면 안 됩니다. 뭐 저는 그 지금 국민의힘에 대표하는 그 부친이 그 경찰의 유명한 분 아니었습니까? 그분 시대에 참 거리에서 뛰었던 사람 아닙니까, 제가. 그리고 뭐 유승민 의원이 또 이재명 의원을 향해가지고 미필 뭐 역사 공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말을 했지만은 뭐 저희들은 유승민의 아버지 유수호 의원하고 시대에 당은 틀리지만은 정치했던 사람이야. 뭐 국민의힘의 장재훈 의원 그 경우 그 아버님 목사지 않습니까, 그죠? 그 장 목사님하고 그 시대에 우리들은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하는 걸 보면요, 너무 좀 가볍다. 그래서 그 좋은 아버지를 뒀는데 뭐 개별적으로 반대자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뭐 역사 앞에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소임을 해온 아버지들 아닙니까? 그 아버지 든 사람들이 자네들답게 특히 일본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을 잘해야 됩니다. 뭐 정의원도 실질적으로 뭐 조선이 일본하고 전쟁 안 한 적이 있습니까? 했지만은 그 조선의 내부에 어떤 그 지도자들의 그 타락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이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.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또 잘못 튀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. 제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북한의 저 로켓보이가 지금 막 해대잖아요. 지금 미사일을 해대는데 좀 민생 쪽으로 좀 이 정치인들이 이제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 우리 국제금융을 다 관계된 거거든요. 이 나라가 제대로 정치가 안정이 되고 이 나라의 브랜드가 좋아져야지 우리가 이 국제금융계에서 이제 그 어떤 이번에 국정감사에 말했잖아요. 은행이 이자에만 신경을 쓰고 이자 벌임한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. 은행도 이제는 난리코스가 뭐냐 하는 것을 은행이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난리코스의 펀딩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. 왜냐? 이 난리코스는 갖고 있는 일정한 자산을 가지고 수익화를 가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이 다 취하면 안 돼요. 난리코스에서 얻어진 프라피트 이익은 우리 좀 사회에 내줄 수 있는 은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? 근데 보면 은행이 이자 장사에만 지금 우리나라는 열을 올리거든요. 그거는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참 안 좋은 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모두 우리 국민들이 옛날보다는 좀 더 이제 깨나고 이런 상태니까 우리 금융계도 이제는 국제시장 월드마켓의 흐름에 막 맞춰서 이자 장사에만 눈을 돌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난리코스의 이 펀딩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은행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극대화된 수익을 이제는 우리 백성들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MT103 GPI 캐시 트랜스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관심 있는 사항으로 또 움직이고 있어요. 한 석 달간 잠잠했는데 MT103 GPI 캐시 트랜스퍼라든지 MT103 GPI 세미 오토매틱이라든지 이러한 또 이 그 어쩐 계약 관계 서류가 지금
우리 이 국내 이 바닥에 또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MT103 GPI의 뭐 오토매틱이든 세미 오토매틱이든 다이렉트 캐시 트랜스퍼든 그것은 다음 단계에 해야 될 프로세싱이고,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? 보내주려고 하는 샌더에 대한 CIS를 제일 먼저 확보하셔야 됩니다.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 시트라고, 나에게 MT103 다이렉트 캐시 트랜스퍼를 해주려는 샌더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CIS를 완전히 받고, 그 CIS를 체크하고 난 뒤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MT103 GPI 캐시 트랜스퍼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법 몇 개 있잖아요. 거기서 보내주는 데 대해 가지고 BCL, 뱅크 컨포메이션 레터를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CIS와 BCL을 챙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받을 은행에 가서 이제 의논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신의 크레딧이 그 MT103 GPI로 오는 금액에 맞춘 크레딧이 없다 그러면은 또 은행하고 의논을 한다든지, 또 크레딧을 인크리징 증가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저쪽에서 보내주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이제 일이 되지 않는다. 그래서 항상 뭐 이러한 MT103 GPI 캐시 트랜스퍼라든지 오토매틱 트랜스퍼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제한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는 첫째 CIS를 먼저 챙기시고, 그 다음에 BCL을 챙기고, 그 다음에 리시빙 뱅크 어카운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무역에 있어서는 무역금융 혜택을 잘 받지를 못해요. 법으로 그렇게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.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동남아 쪽에 태국에서 이제 그 오일을 수입하는데 이제 러시아 오일을 가져오는데 한국의 회사가 일종의 이제 그 에이전트거든요. 그럼 이 에이전트가 상국 무역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? 러시아의 오일을 태국에 보내고 타일란드에 보내고, 자신은 이제 타일란드의 바이아로부터 DLC를 받고, 자기는 러시아의 리파이너리한테 이제 또 바이잉하는 LC를 셀링, 저쪽에서는 셀링이죠. 셀링하는 LC. 그러니까 이 한국의 컴퍼니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바이잉 LC를 줘야 되는데 거기 자기의 이 갭이 생기거든요. 이걸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퍼를 받으면 되는데, 트랜스퍼를 안 줄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렵고, 트랜스퍼를 받으면은 백투백을 해야 되는데 이 3자 무역은 백투백이 안 돼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,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내일 이제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부디 힘을 내시고, 아무리 어렵더라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같은 목표를 하는 사람들이 한 명, 두 명 늘어날 경우에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큰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운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.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부족한 저지만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국제금융의 한국의 활로를 찾아가도록 같이 노력합시다. 감사합니다.